돈 벌고 싶으세요? 그럼 딱 7분만. 안녕하세요. 이땅TV의 이땅입니다. 혹시 주변에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신가요? 보통 저희가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즉 중개업소를 찾죠.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그 부동산이 허가된 업소인가, 보증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업을 했는가, 이 점을 꼭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도 매도자의 신분증, 등기부 등본, 그리고 등기권리증까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더욱 공감할 텐데, 부동산 사기꾼들은 작심하고 덤비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나 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 이런 거 금세 위조해서 처음부터 들이대죠. 그러면 우리는 별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부당히 노력하며 건넌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오늘 이땅TV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는 경우 우리는 매수자 입장에서 의심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고요. 부동산 거래 시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런 순서로 대금을 지불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서 지급하는데, 간혹 급한 사정이 있으니 지급기간을 짧게 해달라, 또는 중도금을 없애고 잔금을 그냥 바로 주면 안 되냐,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한 번씩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주인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보통 이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재산세 영수증을 매수자는 확인하라 입니다. 자, 무언가 거래 도중에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하다, 또는 본인이 직접 계약하기 1시간에서 2시간 이전에 매도자에게 최근에 낸 재산세 영수증이나 공과금 영수증을 요청해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과 현재 매도자의 신분증을 대조하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런 요청까지 할 거라는 생각은 대다수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급작스럽게 그걸 요청했을 때 위조가 불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확인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등기부 등본을 직접 매수자가 확인하라 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일이죠.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구에는 가처분과 같은 권리 제한이 있고, 그리고 소유권의 이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과 같은 담보 내용이 들어있죠. 보는 방법 사실 어렵지 않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보통 이제 중개업자들이 저희에게 등기부 등본을 먼저 제시를 하긴 하는데, 최근 서류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해보고 우리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법원 홈페이지 주소가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잔금을 치를 때 등기 권리증을 함께 가지고 나오는데, 계약 시점부터 등기부 등본을 스스로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매수자는 계약을 할 때 은행이 쉬는 날에는 되도록 삼가하라 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은행도 쉬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야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이 되겠지만,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매도자가 대출을 받아놓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기 전에 이미 매도를 해버리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 없게 됩니다. 자, 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그냥 낭패를 보겠죠. 다섯 번째, 초급매, 급전세, 반값, 이런 단어에 매수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찌라시와 전단지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초급매, 급전세, 반값 판매, 이런 단어들이 써여져 있을 겁니다.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격이 낮다면
덜썩 무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급전세 물건의 경우에는 집주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사기꾼들이 접근을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등을 앞세워 전세를 대신 받아준다는 그런 수법을 진행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나 집주인이 그대로 전가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급자가 들어가는 부동산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신중한 거래를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6번째, 이번에는 매수자 관점이 아니라 매도자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전에 돈 얘기부터 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도하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나 생활정보지 또는 중개 어플 등을 통해서 수수료 없이 실속형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사기 수법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사기꾼들은 전화를 걸어와서 지금 내놓은 가격보다 1000에서 2000만원 더 받아줄 테니 자기에게 거래를 맡겨라, 이런 달콤한 말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시세 감정서라든지 기타 서류들을 떼기 위해서 발급 비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 비용이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점점점 올라가게 되며 당하게 되는 거죠. 자, 텔레뱅킹만큼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다 보니 매도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냥 직거래보다는 안정적으로 지역에 오래된 정식 허가를 받은 중개업소를 이용함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매수자와 매도자 두 개의 관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동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진행하라 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냥 돈만 건네지 말고 돈을 거래하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려준 전세금으로 근저당권을 줄인다라는 집주인의 말이 있다면 반드시 은행에 함께 방문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지를 확인하고 영수증의 사본을 같이 가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근저당권 감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반대 입장에서 집주인의 입장이라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동의를 해준다면 집주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 세입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금 반환까지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를 하면 은행과 집주인은 대출금 미상환 보증금을 대체한다라는 질권 설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집주인만 크게 낭패보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꼭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고 대출 상환까지 함께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는 7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땅TV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일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땅TV는 부동산 1위 채널이 되는 그날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와 좋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이땅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